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알아두면 좋은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바로 뭐냐면, 장례식장에서 지켜야 될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조문 순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장례식장은 좀 분위기가 엄숙하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최소한의 예의가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 숙지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인데, 간단하게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는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시면 입구에 있는 호상수에서 거기서 문상객록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의금 봉투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보통 부의금 봉투는 앞면에 이런 식으로 부의라는 한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 왼쪽 뒷면에 성함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상객록을 작성을 하시고 빈소로 가시면 됩니다. 빈소로 가시면 상주분께서는 우측에 계실 거고 안상주분께서는 좌측에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분향이나 헌화를 하실 텐데 분향이란 향을 피워드린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도 예절이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향을 오른손으로 집으시고 왼손을 받칩니다. 받친 다음에 그 앞에 촛불이 보일 겁니다. 촛불로 불을 붙이신 다음에 이 불 붙은 향을 입으로 훅 불어서 끄면 예의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바람으로 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흔들어서 끈 다음에 꼽으시면 되고요. 국화꽃을 오른손을 집으시고 왼손을 받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꽃을 뽑으신 다음에 꽃을 영정사진을 향해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화나 분향이 끝나고 나면 영정사진을 향해서 2번 절하시면 되고 상주분께 1번 절하시면 되는데 이때 남성분들께서는 오른손이 위로 오고 왼손이 아래로 가셔야 됩니다. 여성분께서는 반대로 왼쪽 손이 위에 오시고 오른쪽 손이 아래로 오셔서 이런 식으로 포갠 다음에 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은 종교라든지 특정 이유 때문에 영정사진을 향해서 절을 하기 힘드시다면 묵념만 하시고 상주분과 또 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상주분께 안녕하세요라든지 잘 지내십니까? 이런 말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냥 눈인사만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하시고 빠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이 다 끝났다고 바로 획 돌아서 나가지 마시고 한두 발자국 뒷걸음질 하신 다음에 예의 있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작성했던 부의금 봉투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례식장에서 간단한 순서를 말씀드렸으니까 주의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장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이라든지 회색을 입으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 무채색이라든지 색상이 없는 그런 옷을 입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여성분들이 치마를 입으셨다면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양말의 색상은 검은색으로 신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팔찌라든지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그런 게 끼고 가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너무 티가 난다든지 막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은 웬만하면 자제하시는 게 좋고 무난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결혼식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무난한 복장으로 가시는 것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또 장례식장 갈 때 주의사항 2번째는 만약에 부고를 들으셨으면 돌아가신 그 날에 바로 조문을 가시는 것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지인이 돌아가신 첫날에 장례식장에 가면 아직 준비도 덜 돼 있을 뿐더러 가족들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입관식도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왜냐면 입관식 때는 상주분들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돌아가신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부조금이라도 하고 부의금이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10만원 미만으로 했을 경우는 홀수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5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 10만원 이상의 경우도 5만원 단위나 혹은 10만원 단위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호상이라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저분 잘 돌아가셨다. 돌아가실 때 됐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은 하시는 게 절대 예의가 아니고요. 또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장례식장은 시끌벅적해야 된다. 정말 떠들고 밤새 술 마시고 밤새 놀고 재밌는 분위기를 이끌어야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런 문화가 있는데 저는 그 문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약 5년간 장례식을 수없이 다니면서 저희 가족상을 지키다 보니까 밤새 떠드는 분들 좀 계셨는데 그분들이 있으니까 이 상주분들 가족이 아예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좀 피하고 싶어서 그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고자 약간 좀 유머러스한 거는 상관없으나
너무 크게 떠들고 또 그것은 크게 좋은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식과 관련된 미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내려져오는 그런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일단 첫 번째로 장례식장에 방문을 하시면 짠 것을 먼저 드시면 좋습니다. 멸치, 액젓 같은 거 있잖아요. 짠 것을 먼저 드시고 식사를 하시면 좋고, 또한 만약에 결혼식이라든지 중요한 행사가 이야기되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장례식장에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잡기에 실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요한 행사 이야기 돼 있으면 장례식에 안 가더라도 웬만하면 다 이해를 해주는 또 그런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상주분에게 말씀 잘 드리고,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으면 웬만하면 장례식 방문을 삼가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미신이지만 어쨌든 이렇게들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을 방문을 하셨다면 바로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마트라든지 편의점을 들렸다가 집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잡기가 안 따라온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을 다녀오셨다면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집안인 사람에게 소금을 두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몸에 3번 착착착 뿌리고 집안에 들어가시는 게 장례식장에서 있는 잡기들 혹은 음한 기운에 해를 받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찝찝하시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어디서 이런 얘기가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가 약하신 분들이 장례식 갈 때는 정장이라든지 옷을 입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굵은 소금을 또 한 봉지 넣어가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한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